오늘 떠나본 랜선 여행지는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평창의 바랑산입니다. 바랑산은요, 이름 그대로 왕을 탄생시키는 좋은 기운이 있다는 산으로 해서 바랑산으로 지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바랑산에는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1458m로 굉장히 높은 산인데, 보통 이렇게 높은 산에는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과 다양한 곤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바랑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과 동물과 곤충들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공기도 굉장히 좋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여기 바랑산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랑산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산 정상의 스카이워크. 와, 여기 사방이 다 보이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로서요. 높이 34m, 그다음에 탐방로 길이 54m의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출만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일몰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바랑산 기 스카이워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 사방으로 보이는 풍경과 34m 높이에서 느껴지는 아찔함을 한껏 즐겨보는데요. 어머니, 너무 무섭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 여기 온 거 비밀인데요. 오늘 마스크를 쓰셔갖고. 그렇죠? 네. 우리 맨날 집에만 집콕하고 있다가 넷이 뭉쳐가지고 여기만 왔다 가려고. 너무 좋아 근데. 코로나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왜 그런 코로나가 다 사라지는 기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정지시켜서 진짜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마시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보고 가라. 여기 네. 여기 주목거리 저 밑에 고사목하고 주목 뭐 그런 숲 치유의 숲인가? 그 길 지금 걷고 왔거든요.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추천하십니까? 네네. 이거는 뭐 다른 데도 있는데 그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데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가 무장애 데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모차도 갈 수가 있고요. 장애인분들 휠체어도 갈 수가 있고요. 굉장히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무장의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바람수 가든을 만나게 됩니다. 해발 1458m에서 나오는 천연 안반수인 바랑수로 시원하게 목을 죽여봅니다. 여기는 그 주목 군락지입니다. 아까 저희가 바랑수 가든을 지나서요, 천년 아주 붉은색을 띈다는 나무를, 이 나무들이 이곳에 곳곳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길이라고 불리는 바랑산 주목 군락지. 우리나라에서 매우 오래 산 주목부터 마가목을 품은 주목까지 다양한 주목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몰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바랑산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워진 후에는 반짝이는 별빛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평창 바랑산으로 떠난 랜선 여행. 다가오는 가을에는 바랑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새로운 곳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예, 그야말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타임즈가 놓칠 리가 없잖아요.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행사가 짠 스케줄이 아니고 현지인이 세운 알짜배기 창원 여행기. 놀고 먹고 즐기기 좋은 창원에서 살아볼 사람들 손들어 보이소. 안녕하세요. 단체복 입으셨네? 이틀 주무신가요? 이틀 주무시고 아침 식전 대바람에 청소로 오신 거고. 아 예. 무슨 상징인가요? 쌍오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말자. 낙동오리 되지 말자. 오늘 첫 체험지는 창원 국제 사격장. 총을 보고 표적을 보면 표적이 안 보입니다.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쏠 때만 딱 총을 보는 겁니다. 이 모양에서 늘어주기를 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자 앞에서 아 하시면 저희들이 표적을 알려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산탄총을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같은 조인데 같이 격발을 하도록 합니다. 오! 와, 손 크다. 와, 아버님 화이팅! 이만 장전. 수신호는 이래서 아구나. 네, 이 사격장 안에는 원래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창원 한 달 살기 체험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몇 발 쏘셨어요? 10발. 10발. 한 발은 제가 봤어요. 잘 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작네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도. 예. 다음 조는 이제 모자분. 예. 모자를 쓴 어머님, 모자분. 그 참고적으로 아버님 한 발 맞추셨어요, 한 발. 예. 제일 눈매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괜찮습니까? 해낼 것 같은. 네. 저 2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2발 정도. 겸손하게 2발 정도는. 예. 땅. 오, 성공. 역시. 잘하셨어요. 총 몇 발이셨어요? 맞추신 게? 두세 발 맞췄어요. 두세 발 정도? 네. 세 발이면 세 발이고 두 발이면 두 발인데 두세 발은? 네. 스트레스 향해 탕탕탕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하고 창원은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창원에 자주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에서 좀 살면서 또 안 가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봄은 국가대표, 사격은 처음인 이분. 얼떨떨떨 본인이 쏘고도 꿈인가 생신가 헷갈린다네요. 머리를 딱 저렇게 동여매니까 약간 북한 선수 같기도 합니다. 과연 실력은 어떨지 볼까요? 이게 저는 맞추셨네. 사실 맞춘지도 몰랐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머님도 그렇고 계신 분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다고 팍 할 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멋있게. 우리는 사격 선수가 아닐까 이 생각도 하고. 네. 원래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창원이 진짜 좋은 곳인 걸 알게 됐어요. 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사격으로 몸푼 후 다음 여행지로 이동. 계획표를 받고 볼표를 받거든요.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빡빡해요. 이거를 한 이틀만 해도 나 피곤하겠던데 일주일 동안. 네, 그거 한번 얘기해줘. 강행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체력이 돼야지 이게. 한 달은 무슨 그냥. 그래도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 또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식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먹는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원이 네, 되는데요? 호텔이랑 자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체험비랑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럼 그걸 바꿔도 뭘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겠죠, 맞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냥 봐봐요. 화장 예쁘게 된 사람. 이야.
이틀간 쌓은 창원에서의 추억도 잠시 감상하고요. 우리가 또 해외 나가기 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창원 이행시 가볼까요? 아니요. 자, 두개 다 해 그냥. 창원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도시다. 그래요. 강행군도 즐겁다. 쪽잠으로 피로 풀고 나면 현장 도착. 필수품이네요, 그죠? 야, 왕 된 것 같은데? 야, 필수품 모자도 쓰시고, 예, 선글라스 끼시고, 양산 쓰시고. 태양 방지 삼총사도 갖췄습니다. 창원은 삼색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통합된 지 10년 됐지만은 아직까지 진해, 창원, 마산 그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3일을 해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피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달라지겠습니다. 부산 라디오 예술사진관 낯익은 풍경이죠. 어린 시절 기억을 쫓아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 진해 소사마을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아이스케이크통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스케이크통. 이곳은 김씨 박물관입니다. 김씨 박물관. 네네. 여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 나무 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름에 굉장히 꼭 있어야만 되는 거고. 냉장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냉장고라고요? 네, 우리 이게 이제 파리에서 수입한 원목 냉장고. 너무 세련되죠. 나무로 이렇게 원목으로 탁 풀이되어 있고. 야, 이게 냉장고구나. 신기하죠. 너무 냉장고. 네. 잘 살펴보시면. 이 TV 기억나요? 이거 진짜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요. 그거 했던 거. 이거 근데 이거 예전에 그 뭐 안테나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 앉아서 올라가서 보이나 됐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나는데? 올라가서 네. 이쪽 방향으로도 맞아. 이런 세대는 아니죠? 네? 네. 이 세대는 아니죠? 아니요, TV 봤어요. 그냥 TV. 아, 그냥 TV. 리모컨이 떼는 거? 전파사 이웃은 인형의 집. 젊은 세대에겐 모든 게 신기합니다. 보시면서 뭐 사시게요. 뭐가 할까요? 아빠. 이거 옛날에 아빠는 동생 주려고 줄 끼워가지고 총 쏘던 그건데? 좋아할 것 같아서. 몇 살인데요? 아빠요. 아버님한테요? 좋아할 것 같은데. 고무총을. 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고 싶은 모습 마음이 참 곱네요. 사셨어요? 아버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산 게 고무총. 이거 봐서 만든. 예. 야, 사격왕이시네 진짜. 참 총 쏘는 거 좋아해. 사과 한 알에도 옛 이야기가 담긴 것 같죠? 친해지셨어요? 마을 안에도 볼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 단짝 두 분은 거의 같이 다니시는데, 그죠? 저쪽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게 따로 가세요. 어머님. 조금 걸으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버님 아닙니까? 네. 아버님 좀 도와드리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래 피곤한 일정인데 불구하고 아버님 같이 다니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네,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냥 끌려왔자. 누가 가져가셨는데 누가 가져? 어머님이. 이번에 찾은 곳은 정원이 전시장인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여긴 또 어디야? 우리 김씨박물관이었잖아요. 여기 또 어디야? 여기는 예술공원 바닥입니다. 우리 이제 진해 지역에 서양화가이신 박배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MBC가 맞아요, MBC요. 예. 매일 일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박배덕 선생이 수십 년간 꾸민 공원답게 곳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인데요. 울긋불긋 꽃대골 안에서 찰칵. 쌤로 와보이소. 사진 찍어달라 해야 될까? 어디서 오신 건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아니 이제 가족 단위도 오고 뭐 친구 단위도 많이 오는데 혼자 왔네요. 아, 예. 어쩌다가요?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는 아쉽게 못 오고요. 저만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일차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해본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일단 저 로버랜드 그게 제 기억에 남고요. 창원 한 달 살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국화향으로 물든 가을의 창원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꽃밭에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꽃밭에서 행복해요. 저는 창원에 와서 자연도 많이 보고 놀 것도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중동된 도시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 일이 있어서 아쉽게 못 왔지만 다음에 꼭 같이 와요. 자,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창원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도전할 순 있지만 쉽게 성공의 맛을 볼 수 없는 치열한 창업의 세계. 여기 초보 창업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창업 2년 만에 성공 궤도에 안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동근훈, 김선영 부부의 성공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여수 관광의 핫플레이스 보소동 벽화마을입니다. 바다를 조망하는 언덕에 자리 잡은 로컬 분식 맛집으로 찾아가 볼까요? 비주얼 푸드 코디네이터라 현판부터 남다른데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는 기본, 맛과 비주얼을 모두 잡은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음식뿐만 아니고 비주얼에 중점을 두는 시대다 보니까 비주얼을 전문적으로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해서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동근훈 씨는 여수산단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며 여수에 정착했는데요. 매달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생활 대신에 인생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쉽게 장사를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회식 삼아 푸드트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장사에 자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장사로 올인을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정말 편하게 퇴근 딱 하고 밥 먹고 산책 가서 이야기하고 항상 이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살지 않고 창업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항상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통보하는 것처럼 나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충격으로 와닿진 않았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 무렵 손님들이 밀려드는데요. 부부에게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문과 서빙을, 아내는 조리를 담당하는 분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와우! 이 비주얼 실화인가요?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경력을 쌓은 김선영 씨의 손끝에서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와이프가 요식업 쪽에 좀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와이프가 주로 담당했고 똑같은 메뉴하고 똑같은 레시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다른 맛이 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해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은 정착을 하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죠. 레시피 개발에서 음식 조리까지 모든 과정이 부부의 손을 거치는데요. 냉동 튀김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분식집들과 달리 튀김도 직접 만들어서 튀겨내고 있습니다.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성 가득한 요리인 거죠. 평범한 떡볶이는 좀 위험하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특색 있고 장도 다른 데서 먹어보지 않은 그런 장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여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갓김치겠다 생각해서 갓김치를 넣게 됐습니다. 마침 반응도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떡볶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드릴게요. 가운데로 드릴게요.
비주얼 맛집답게 먹기 전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이 집 고유의 맛이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하는데요. 떡볶이는 너무 맵지도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은근하고 깊은 맛을 품고 있다네요. 드시긴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단무지 좀 더 드릴까요?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드리는 김에 에이드도 리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밥이 진짜 특이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막 김치 들어가 있고 갓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특이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고 다시 찾아오면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메뉴 더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떡볶이 위에 튀김가루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국물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일감이 가득 쌓였지만 근훈 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유지하는 데는 부부의 노력과 함께 창업 전문기관의 도움도 컸습니다. 제일 큰 도움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도움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주최하는 교육 시스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가서 그 지루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마케팅은 마케팅, 재무면 재무, 그다음에 이제 노무면 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훈 씨가 짧은 시간에 창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전문기관을 통해서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덕분입니다. 함께 교육받은 동기들과는 같은 꿈을 가졌기에 쉽게 친해졌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는데요. 동기들과는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 영업을 마무리한 부부는 잠시 쉴 틈도 없이 내일을 준비하는데요. 떡볶이의 깊은 맛을 책임지는 소스의 비밀 궁금하시죠? 부부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소스는 오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의 산물인데요. 파기름을 내서 풍미를 내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고춧가루와 물엿 등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풍성한 맛을 완성해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해서 지금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다른 특징이라면은 파를 기름을 내서 파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갈아서 적정 비율로 넣어서 3일에 걸쳐 숙성 후에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소스 만들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밀키트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집에서도 맛을 보고 싶다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에 용기 낸 부부는 반조리 상태의 떡볶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떡과 어묵, 소스와 육수까지 야무지게 냉동해서 택배를 보내면 집에서도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가게 매장도 작고 매출 규모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막상 이제 포장지나 그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외집분들이 오셨을 때 돌아가셔서도 먹고 싶다고 이제 체인점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만 깨고 한번 현실화 시켜보자 해서 준비를 했다가 손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또 바로 현지에서 이제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로 또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만 하는 부부가 드디어 숨을 돌려보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관심사는 온통 손님들입니다. 아까 어저께 드셨던 손님인데 그 다시 온다고 하셨었거든. 어저께 가면서. 어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말았지. 근데 진짜 왔어. 진짜? 그 원래 일정이 어저께 돌아간 일정인데 그 우리 때문에 하루 한 끼 더 먹는다고. 그래갖고 오늘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오신 거야. 가능해 그게? 하여튼 그래도 찾아주니까 고맙지 또. 그러니까 재밌지. 매장 한켠은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도배되어 있는데요.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중독성 강한 맛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여수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비법은 맛과 서비스라는 기본을 철저하게 지킨 부부의 영업 철학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즘엔 바이럴 마케팅이 오히려 더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손님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이럴 마케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더 서비스 면이나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이제 그야말로 확장 이전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롱런으로 길게 갈 수 있을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또 찾아와 줄 수 있을지 이런 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곳?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지금의 성공. 신뢰를 주고 믿음을 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계속된다면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맛집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겠죠? 부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선생님 뵈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촬영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보통 며칠 날 촬영이야. 그날 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끝인데 완치자분 인터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한 2, 3초씩 다 안 하더라고요. 이런 편견들 있죠. 그럼요. 뭐라고 할까 평균적인 반응, 일상적인 반응을 생각하고 느낀 게 제가 이제 완치된 후 6월 달 정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예. 식사하면서 제가 완치된 후 혈장 기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 나온 반응이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치자인데. 예. 아니 제가 제일 건강한데. 그렇네요. 국가공인 항체 보유자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나를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전화를 드렸을 때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 주셨어요. 참 밝히기가 그러실 텐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치자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죄인 같다는 생각을 좀 한 분들이 많다고. 코로나 걸려서 치료 못 받고 완치 안 될 그런 걱정보다 제일 큰 걱정이 낙인이었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렸다. 저 사람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편견, 선입견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걸렸고 치료 과정 뭐가 좀 힘들었고 완치 후에 저는 뭐 혈장 기증 당연히 응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료진이 너무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맞죠? 예. 무증상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어 그렇죠. 감염 딱 됐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잔기침이 계속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좀 기본적으로 열은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열이 예를 들면 38도 9도. 야, 이거 어디서 나쁜 놈이 있습니까, 맞아? 아주 간특하죠. 그 몇 사람 모여 있으면 그거 왜 알고 또 가고? 만약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런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처음에 울지 싶어요. 내가 왜? 예, 원망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셨죠? 처음에 확진자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라는 게 그때 3월 29일 일요일이었었는데요. 뭐 멘붕 상태였죠. 한순간 보건소에 연락받아서 양성이니까 이제 2-3시간 후에 옮겨야 되니까 짐 준비하세요. 두려움도 있었고 이성적으로는 뭐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아주 낮고 또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가 그때 조금 미열이 그럴 때 병원 나가지 못하게 더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참 착잡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예. 선생님 그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걸리셨는지가 저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 시오자 교도하냐 이런 얘기 댓글 두고 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아내가 경산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대구하고 경산에서 이제 치약시설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치료받고 있는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죠. 그 전에요. 예. 그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상교대 근무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콧물 나고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뭐 그 다음날 괜찮으니까 하다가 이게 조금 반복되고 열이 높으니까 바로 보건소 가서 진찰을 받아서 3월 중순에 이제 확진자가 돼서 포항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까지 교수님도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집에서 이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일단 반응을 봐야 될 테니까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일이 지나고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는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계속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집이 하양이니까 여기서 학교에 사양까지 걸어 다니고 건강 관리를 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다가 집에서 한 3, 4일은 가만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운동을 못한 상태. 예, 그냥 집에 그 조금 돼서 그 이상이 넣으니까 일단 많이 답답하고 입원한 아내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책감이나 그런 것도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잔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요? 네.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렇죠. 폐렴 초기 증세가 전형적인 코로나19거든요. 열이 좀 있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 연락해서 받았더니 자가격리 해제 나흘 앞도 그러니까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저희들이 그 TV 화면으로나 신문으로 봤을 때 코 안으로 굉장히 긴 걸 넣더라고요. 예. 면봉인데요. 좀 아픕니다. 그래서 집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검사를 받는다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진 않았지만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면 아이들은 다 울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5번 받았습니다. 5번.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고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 좀 약속이나 계획돼 있는 것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어디다 제일 먼저 연락하셨어요? 먼저 음성 자가격리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먼저 연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예는 없었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죠. 그 선생님께서 잘 지키신 거네요. 네. 서울에 있는 아이들 둘 다 이제 성인이어서 서울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자제분들한테. 왜냐하면은 저희 장모님이 80살 정도 되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애할머니. 근데 이제 장모님이 너무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안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죠. 사모님은 포항의료원에 저보다 열흘 먼저 갔고 떨어져 계신 거예요. 예.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포항의료원 해달라니까 그쪽은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된 거죠. 보건소에서 정해준 데를 따라야 되니까 안타까웠죠. 정해주는가요? 예. 안동의료원 4층에 일부만 코로나19 시설이어서 제가 이제 5인 병실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있던 포항의료원은 전체 병동이 코로나19 환자여서 복도도 다닐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 병실에 하나만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거기만 음압병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병실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인용 병실이니까 5m 곱하기 5m밖에 안 됩니다. 안동에 있는 동안 제일 힘든 게 사모님 보고 싶은 거였습니까? 코로나 투병할 때 저는 뭐 잔기침 계속 나온 거밖에는 그렇게 고통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요? 유일한 사람. 온리? 네, 온리 유. 유일한 최상숙 씨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100년 하루 합시다. 걷기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며칠 있었습니까, 안동에서는?
열흘 있었습니다. 아, 열흘 계셨어요? 네, 평균 3주인데 저는 한 절반밖에 안 있었죠. 이제 기저질환이었고. 그렇게 계셨는데 그 안에 다른 분들 4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4분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갔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분이 있었고요. 저보다 며칠 후에 40대 중후반인데 외국 지사 근무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분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5m 안에 공간에서 현관문도 못 열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너무 친한 사이라도 싸우게 되거든요. 의견 충돌이 되고. 정확히 얘기하셨고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 자영업자하고 그 40대 중후반의 기저질환이 있다는 분하고 큰 말다툼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왜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킁킁 소리가 계속 나오고 계속 이게 아프니까. 근데 그걸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거슬리니까 이 30대 중반 분이 참다가 화가 나니까 식사할 땐 좀 자제해 주세요 하는데 바로 이제 그 기저질환 있는 분이 자기도 답답하니까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았지 이렇게 하니까 막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 외부 음식이나 물품들은 못 들어갔나요? 전혀 못 들어갑니다. 아, 그 제가 예를 들어 뭐 아는 지인이 지금 병실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군요.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책 3-4권을 보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 책인데도 그럴까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휴대전화는? 전화로 뭐 자료 검색이나. 제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한 100만 분의 1을 이해했을까 싶은데요. 뉴스를 보면요.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경우를 봤는데 10분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이제서 고백인데요. 아파트 문 열고 2-3걸음 걸었다가 다시 나온 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이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이탈했다고.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아파트 문 하면 한 4-5m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밤 한 12시 정도에 너무 답답해서 2-3번 나갔다가 마스크 쓰고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10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예. 생각보다 일찍 나오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10일 만에 나올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갔던 그 30대 자영업자분이 진짜 눈이 그냥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 빨리 완쾌하시라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런 눈빛을 봤죠. 저는 그냥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병장인데 제 후임이 먼저 제대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이 코하고 혀하고 입 가래까지 해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검사해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거든요. 그리고 3 가운데 다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내가 있던데 아내는 3주 만에 나왔는데요. 아내가 있던 데가 60, 70대 분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보통 3주 넘었답니다. 아주 큰일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혈장 기증을. 초창기에는 혈장 기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보도를 본 게 2월 중순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집한다는데 뭐 2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요. 혈장 기증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가서 그냥 나 완치자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이제 임상 포털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게 뭐냐면 언제 완치됐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최근 3달 이내에 헌혈을 하면 안 되거든요. 헌혈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괜찮으면 피검사에서 항체가 최저 정도 형성돼야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맥주 500cc 정도, 그러니까 505cc를 기증했어요. 완치 후에 이제 2주간 자가격리였는데 처음에는 좀 가슴이 자주 답답해 왔어요. 답답했어요. 후유증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후유증이 많다는데 후유증이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자발적인 자가격리 2주 끝나고 없어졌어요. 많이 저한테 문의 오는 게 후유증 없습니까? 예, 저도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 뭐 탈모도 생기고 상당히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등산이나 야영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주 가고 싶고 아내하고 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애틋하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동안에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두루두루 보고 싶고 그렇죠. 영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온라인 서점에서 제 책을 누가 사나 그 연령대로 봤더니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잡벅이네요. 네. 그렇다면 영국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그 어느 나라보다는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상했다면 바로 검사받고 철저하게 자가격리해서 감염 안 시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민의 기본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릎 다친 게 아니니까. 아니죠. 어디 뭐 이렇게 뭐 가시 찔린 게 아니니까. 자기만 걸려서 치료받으면 그게 아니라 이건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언제 끝나는지 한번 예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험자로서. 최소한 1, 2년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전 그러다 선생님이 고올레 안으로 해주는 희망을 느끼려고 했는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박쥐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쥐한테 간 거니까 저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또 일상생활에 면역력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소중함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는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차고 다니시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타인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줘야 되겠다. 바로 검사받고 자가격리 그런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를 설령 걸리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 위기를 좀 한 배 극복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길고 길었던 장마에 폭염에 태풍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디저트를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 스윗가이 저 기환이가 여러분을 달콤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자, 지금부터 디저트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왠지 시작부터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디저트는 바로 이 바게트. 오븐에서 갓 꺼낸 따끈따끈한 바게트를 어슷하게 썰고 빵 위에 치즈를 얹어 촬영용 바게트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말이죠. 제가 빵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제작진들 섭외력 칭찬해. 예. 지금 빵이 막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터뷰도 식후경이다. 이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좀 딥토킹을 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 진짜 너무 설레. 향이 예술이야. 너무 맛있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 바삭 이거 이 소리 들리. 근데 겉은 진짜 이 겉면은 굉장히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겉바속촉.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일반 빵과는 다르게 제가 쓰는 오븐은 이제 유럽식 오븐이라서 수분을 이렇게 쏴줘요, 밖에서. 그래서 스팀을 쏴주면은 그 스팀을 겉면이 먹으면서 바짝 구워지고 이제 수분이 잡히면서 수분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속은 촉촉하고 이제 겉은 좀 단단한 느낌의 바삭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바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빵 중에 바게트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프랑스에 이제 도제 느낌으로 갔어요. 이제 아는 빵집의 소개를 유명한 빵집의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허드렛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거죠. 아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하시면 진짜 유럽에서 배우신 거네요, 빵을? 그렇죠. 프랑스를 제가 워킹 워홀로 가서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이제 가서 배워왔죠. 네.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 반 바게트 반죽 작업으로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죠. 먼저 밀가루의 양을 계량해서 반죽을 한 후 3번을 겹쳐주는 3접 작업을 하고요. 발효시킨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줍니다. 반죽이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반죽이 잘 늘어나게 하는 둥글리기 과정을 거친 후 반죽을 잠시 쉬게 해주는 휴지기를 30분 정도 갖고요. 빵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븐에서 잘 구워주고 잠시 식혀주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6시간 이상의 정성을 거쳐야 바게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디저트 가게를 찾아서 이번에 삼척 시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이 시내 달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 진원지가 여긴데, 제 개코장 알죠? 여기야, 여기. 확실해. 안녕하세요. 역시 제 개코는 아직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체 무슨 디저트 가게를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수제 오란다, 찹쌀 호두파이, 에그타르트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니까 뭐 호두파이, 에그타르트는 뭐 늘 즐겨 먹는 거긴 한데 오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란다는 그 뭐 탄산음료 뭐 브랜드 바뀐 거야? 뭐 나만 모르는 거. 뭐예요? 그건 오란씨고요. 예. 저희가 만드는 과자는 이게 오란다입니다. 추억의 간식이 바로 오란다였네요. 사장님, 그게 오란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누가 봐도 오란다를 이제 만들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앞치마 있는 거 보니까 저 입으라고 주신 거죠? 네. 네. 저도 같이 만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란다를 직접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뭔가 좀 간촐한데요, 생각보다? 어떤 것들, 과정을 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제 주 재료는 알라리가 있고 퍼핀콩이 있고요.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해서 견과류 오란다를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뭔가요? 이거 버터 같은데? 네. 저희는 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조청, 올리고당,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청과 올리고당과 설탕. 그게 들어갔다. 네. 버터까지. 그럼 재료가 이게 지금 전부 다예요? 네. 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이제 소스를 끓이고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 준비된 재료를 넣고 시간 안에 볶습니다. 볶는다고요? 네. 쉐키. 알겠습니다. 되게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터와 조청, 올리고당과 설탕을 넣은 팬이 보글보글 달아오르면 지금 퍼핀콩과 호박씨, 아몬드를 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소스를 골고루 묻도록 잘 섞어주는 건데요. 볶은 재료들을 네모난 틀에 올리고 뜨거울 때 밀대를 이용해 사방으로 골고루 일자로 고르게 잘 펴줍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10분 정도 식힌 후 한 입에 먹기 좋은 일정한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 자, 여기서 한 가지 메뉴 더. 찹쌀 호두파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찹쌀가루와 설탕을 골고루 섞어준 뒤 채로 곱게 거르고요. 우유를 몇 차례 나누어 부어주면서 반죽이 뭉치지 않을 정도로 잘 섞습니다. 여기에 호두와 완두배기에 팥배기를 넣고 마찬가지로 반죽도 잘 섞어주고요. 동그란 틀에 반죽을 부어주고 그 위에 호두를 듬뿍 얹어주면 준비 끝! 이제 오븐에 넣고 40분 정도만 기다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찹쌀 호두파이 완성입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겠죠?
보통은 그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이 몸통의 색깔이 원래는 밝은 갈색인데 이건 아주 그냥 찐 갈색입니다. 예. 앞뒤로 보시면 바삭해요. 바삭하다고. 네. 예. 근데 속은 촉촉하죠. 아우 고소해. 떡 먹는 것 같아, 떡. 많이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고요. 솔직히 아이들 견과류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애들 안 먹죠? 네, 저도 저희 아이 견과류 먹일 생각으로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이 더 좋아해서 예. 프랑스 정통 바게트와 직접 만들어 본 오란다와 호두파이까지 요즘처럼 기쁜 일보다 우울한 일이 많을 땐 달콤한 디저트로 우울함을 날려보세요.